이란의 문제는 핵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이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타격할 수 있죠. 사실 지난 6월에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단독으로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란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악수를 둔다면 또 한 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이란이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안녕하십니까, 서광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서용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특히 러우 전쟁의 휴전 협의가 급부상하면서 이란 문제는 후순위로 밀린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이 이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러우 전쟁에 미국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란은 약간 후순위로 밀린 듯한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이 이란에게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란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고, 이 피해를 좀 회복하고 또 재건하고 또 국민을 좀 위로하고 다독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막 이란을 압박해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고민도 더 하고요, 생각도 좀 더 하고 시간을 갖고 미국과의 어떤 해협상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이것이 이란에게 더 낫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란이라는 큰 아주 거대한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강경파의 목소리만 더 높아지고 협상파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이란의 미래는 더 어두울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은 또 중동 지역이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이 유럽 전선에 몰두하는 사이 이란이 핵 미사일 활동을 가속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자, 미국이 가자지구나 하면 러브 전쟁에 집중하는 동안 이란이 불손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략 자산이, 특히 정보 자산이 아주 면밀하게 지금 이란의 활동을 감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핵시설이 그렇게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란이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핵시설을 재건하거나 복원하는 거거든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빤히 보는 상황에서 이란이 지금 나탄즈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핵시설을 아예 대놓고 복원한다,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라서 미사일 활동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수 있거든요. 지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은폐된 곳에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요. 계속해서 이제 탄도미사일 제조를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어떤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사온다거나 부품을 사온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이미 포착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으로서는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탄도미사일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공군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과 추가적인 군사 충돌이 있다면 쓸 수 있는 카드는 탄도미사일, 여전히 탄도미사일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탄도미사일 많이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을 또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무기 창고를 채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텐데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정해놓은 어떤 금지선을 넘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탄도미사일 만드는 숫자가 지난 전쟁 전에 한 달에 한 50기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란이 이 속도를 빠르게 해서 갑자기 한 달에 60기, 70기, 100기까지 만들 수 있는 속도로 막 엄청나게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용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미국과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군사적 수단을 쓰든지 아니면 외교적 압박을 하든지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해놓은 금지선, 핵활동 아니면 방공망을 확실히 재건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핵시설 복원,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개발,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 자산에 걸린다면, 발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압박, 그리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군사적인 압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이 어떻게 정리되든
언제든지 일단락이 되고요. 그다음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이 재개가 돼야만 중동 지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 중동 지역의 안정이 미국에게 이득이지 않나요? 트럼프와 이란은 각각 어떤 생각인가요? 당연하죠. 중동 지역 안정이 미국에 필요하죠. 미국이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중동 지역이 안정화되면 시간과 물자와 돈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좀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돈이 아까워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자를 투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되게 아까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란이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서 이란 영토에서 우란 농축만 포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미국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풀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국민을 더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과의 얼마든지 경제 교류를 통해서 이란을 정상 국가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굳이 여기에서 핵주권을 얘기하면서 우란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란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냐. 오히려 이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강경파들 입장은 또 다르죠. 강경파들 입장은 우리가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해봤지만 뒤통수 맞지 않았냐. 오바마랑 협상했는데 바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미국을 믿을 수 없다. 미국과의 핵협상이 결국 우리한테 가져온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뭐 그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란은 지금 이제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악수를 둔다면 또 한 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압도적인 군사력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죠. 러우 전쟁이 휴전으로 협상된다면 미국이 가장 먼저 꺼내들 외교 군사적 카드는 이란 문제일까요? 미국은 먼저 이란과 핵 협상을 타진합니다. 타진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안 됐을 경우, 그러면 다시 이제 군사적 압박으로 가겠죠. 그러나 바로 군사적 카드를 쓸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번 전쟁 이후에 좀 느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핵협상에서 조금 조건을 낮춰줘야죠. 미국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 미국이 가장 바라는 거는 이제 우란 농축을 아예 이란에서 중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란이 과연 그렇게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의 관심이 러우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타격한다 할 수 있죠. 사실 지난 6월에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단독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단독이라는 것은 미국의 승인을 얻냐 안 얻냐 이거는 얻어야 됩니다. 얻지 않고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요. 미국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도움이라는 게 공격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 방어하는 데는 미국이 반드시 도움을 줘야 돼요.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피해가 6월보다는 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패트리어트나 사드나 아니면 이지스함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좀 요격을 시켜줘야만 이스라엘이 훨씬 좀 편한 상태에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공격을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미 6월달에 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단독으로는 이란의 핵시설을 완파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가장 최신의 벙커버스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은 2026년까지 위성 20개 발사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개발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란이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중동 지역 군사 균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네, 이란이 이제 인공위성 발사,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그 로켓 실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 실험을 계속 해왔고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오래됐고요. 이미 오래됐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란은 계속해서 이제 탄도미사일 실험을 인공위성 쏘는 걸로 가장을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온 거죠, 사실은. 물론 실제로 인공위성을 쏠 수도 있습니다. 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이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대 발사 로켓 시험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탄도미사일 성능 시험이거든요. 탄도미사일 성능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계속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추후에 있을 군사적 충돌을 대비해서 미사일 개발에 계속 나서는 거죠. 미사일 개발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상당히 중동 지역
지역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란에서 이런 미사일 새로운 탄도미사일 개발에 우리가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했던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도 사거리에 와 있고 미국도 충분히 미국까지도 달아갈 수 있다. 자, 이런 아주 위험한 발언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물론 이란이 갑자기 뭐 유럽에다가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자살행위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유럽에 보내는 시그널이 있거든요. 신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것은 이제 문제를 삼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란의 문제는 핵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이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결국 그것을 이제 오바마 때 2015년 때 핵 합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도 나타냐후 총리가 얘기했던 게 그거로는 불충분하다.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벌써 7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25년이니까요. 10년이 지났네요. 15년에 했으니까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십시오.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정 간섭이고 핵 주권 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사일 개발에 대한 주권을 왜 미국이나 다른 국가가 우리의 미사일 개발 주권을 방해하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건 내정 간섭이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꼬투리를 잡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조금 한 발 빼겠죠. 왜냐하면 핵 협상도 잘 안 되는데 거기에 탄도미사일까지 같이 패키지로 한다면 이란이 이걸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을 제재를 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게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건데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제 E3 국가인데요. 왜 갑자기 뭐 제재 복원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2015년 오바마가 한 JCPOA 즉 이란 핵 합의 내용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합의한 국가들 중에서 이란이 JCPOA를 지키지 않는다고 유엔 안보리에 불만을 제소를 하면요. 그럼 안보리에서 이거를 가지고 표결을 해서 이란이 JCPOA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 왜냐하면 이란 핵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를 중단한다. 그래서 제재 중단을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요. 만약에 지금 어느 한 국가가 유엔 안보리에 이란이 더 이상 JCPOA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불만을 제기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이것을 표결에 들어가서 그것이 맞다고 판단하면요. 이란이 어겼다고 판단하면 지금까지 중단해왔던 제재를 복원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이란을 압박하는 이유고요. 그래서 왜 압박을 하냐면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미국과 핵협상을 하지 않고 계속 핵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또 IAEA 핵사찰을 거부해서 IAEA 사찰 요원들을 다 지금 추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핵방이 모연한 408kg의 고농축 우라늄의 소재를 빨리 밝혀라. 그 다음에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해라.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이거를 빨리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 8월 말까지 이란이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제재 복원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이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과 협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진짜 이란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충분히 제재 복원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란은 또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겠죠.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만 제재 복원을 해도 이란 경제가 타격을 입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어요. 100%는 하진 않고요. 이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란이 러시아와의 어떤 경제 교류, 왜냐하면 이건 또 러우 전쟁과 관련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일부 제재를 하고 있지만 다른 교역, 그 다음 기업 간의 어떤
교역은 막지 않습니다. 특히 인도적 문제라든지 러시아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 국가들이 달러화를 쓰지 않고 본인 화폐로 이란과 교역을 해왔는데 만약에 다시 이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복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마저도 남아있는 경제 교역 마저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과의 거래는 이미 다 끊어졌고 그 다음에 한국도 이란과의 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달러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달러화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란과의 어떤 큰 규모의 어떤 경제 교류를 할 수가 없죠. 물론 작은 규모의 경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유로화를 받으면 되거나 그러나 이제 달러화를 못 쓰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마저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만약에 이란과의 어떤 경제 교류를 중단한다면 이란 경제는 이제 설상가상이고요. 더군다나 중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뭐 이런 것들도 영국, 프랑스, 독일을 거쳐서 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란으로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죠. 일단 왜냐하면 그나마 미국은 우리를 제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나 유럽과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다. 경제 교류가 가능하다. 라는 이제 심적인 안정이 있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마저도 이제 제재를 복원한다는 하면 이란은 심리적인 압박도 그다음 외교적인 고립 이런 것을 상당히 큰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은 유럽을 설득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유럽이 독자 제재를 단행한다면 줄곧 반대를 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E3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이란 제재 복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하고 싶어하는 제재 복원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못 막습니다. 세 국가가 일단 똘똘 뭉치게 되면 그럼 왜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말이 안 된다고 하냐면 아니 2015년 합의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이미 폐기를 하고 탈퇴를 했기 때문에 아니 상대방이 탈퇴를 했는데 이란이 그러면 이란 혼자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JCPOA를 혼자 지켜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충분히. 아니, 미국이 먼저 탈퇴를 해버린 합의를 왜 이란은 남아서 지켜야 되나요? 혼자서? 충분히 논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제 핵 활동을 급증을 시켰죠. 그래서 60%까지 우라늄 농축을 하게 된 이유가 결국 트럼프가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란이 이 핵 활동을 급속히 빨리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60%까지 우라늄 농축을 했고 물론 이 부분은 JCPOA 규정을 어긋난 것은 맞으나 이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미국과 이란이 똑같이 지금 JCPOA를 어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란만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제재를 복원하나요? 미국에 대한 어떤 페널티는 왜 안 무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럼 영국, 프랑스, 독일과의 관계를 단절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란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서 저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 전혀 말이 안 되냐? 아닙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제사회는 냉정하고요. 강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란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이란이 앞서지만 나라가 가진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몰린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국제사회라는 것은요, 명분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국제정치는 대단히 냉엄하고, 대단히 잔인하고요, 대단히 냉정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빼고 국제정치를 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명분이 있고 우리가 옳지만 힘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주국방, 힘을 길러야 된다, 경제력, 외교력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떤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고 억울한 공격을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사실 우크라이나가
아까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지만 누가 봐도 러시아는 침공한 건 전쟁이거든요. 그렇지만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긴 하지만 계속해서 러시아 얘기도 들어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말을 100%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왜 우리 우크라이나 명분이 부족한가요? 우크라이나 명분은 확실하죠. 우리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고 우리 영토에 뭐 돈바스에 있는 친구들이 러시아랑 친하고 싶어 한다는 거, 러시아로 가고 싶어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그러면 자국 안에 있는 일부 주민들이 다른 국가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 국가에 편입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 그걸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도 그걸 용인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우리는 자치하겠다, 우리는 다른 나라 만들겠다.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들 다 독립하겠다고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소수민족들 다 독립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 기회를 주지 않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대단히 우리의 상식이 어떨 때는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지금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미국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지금 이란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요. 결국 이란은 이 시간을 끝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이란의 고의적인 대통령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명분과 정의와 평화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왜 우리 말을 안 들어주냐고 외치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힘을 길러야 되고요, 국방력을 길러야 되고 그다음에 외교력 이것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다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다른 국가는 없습니다. 냉엄하죠.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밤에 아주 중요한 협상이 있는데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가 뭐 15%까지 했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을 했지만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받고 지금 트럼프를 여기에다 플러스 더 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억울하죠. 우리가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냐. 삼성, 현대, SK 가서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하고 왔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다시 여기에서 뭐 국방비, 방위비, 뭐 반도체, 그다음에 농수산물 끝도 없이 나옵니다 지금. 네. 그런 걸 우리가 보시면 국제사회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양보를 하지 않았냐. 우리가 정말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통상 압력이라든지 외교적 압박이 들어오냐라고 계속해서 한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내다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를 빨리 준비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이 러우 전쟁에 묶여있는 지금 유럽 제재 결정은 곧 이란 마지막 심판이 될 한 수일까요? 마지막 심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아니고요. 제재를 한다면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죠. 이란은 NPT를 탈퇴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공언을 했어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는 것이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한다면 이것은 거의 뭐 북한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핵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란의 독이 될 수 있죠.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화풀이용으로. 그러나 NPT를 탈퇴하는 것은 더 이상 국제규범을 이제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의 외교 그리고 군사적 압박을 더 큰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설사 유럽 국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제재를 복원하더라도 이란이 곧바로 NPT를 탈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제재 복원을 다시 취소시킬 방안을 찾겠죠. 그렇죠? 그리고 협상을 하겠죠. 만약에 해도 안 된다. 그럴 경우 이제 마지막 수단인 NPT로 가겠지만 유럽이 제재를 하는 건요. 진짜 제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유럽이 제재를 하는 이유는 지렛대를 쓰는 거예요. 하도 이란이 지금 미국과의 핵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의 핵협상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유럽 국가들이 제재 얘기를 하고 있지 실제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IAEA 사찰 다원을 다시 보내기 위한 제재, 압박수단. 그리고 핵방이 매연한 400kg, 408kg 되는 고농축 우라늄에 어디 있는지 신고를 해라. 이런 것들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유럽 국가가 제재를 복원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IAEA 사무총장의 방문과 사찰단 복귀 협상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복귀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란 핵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모델로 가는 것일까요? IAEA 이제 부사무총장이 이란 테헤란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IAEA 사찰단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란과 협상을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좀 잘 돼야 이게 결국 유럽의 제재 복원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AEA가 나간 지가 한 달이 거의 다 돼가요. 그러면 사실상 이란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IAEA 사찰장이 다 떠났기 때문에 핵시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달 동안 지금 깜깜이에요. 블라인드예요. 왜냐하면 그때 카메라 설치해놓은 거 다 있는 거 이런 거 다 껐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한 달 동안 이란이 자국의 핵시설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휴민트 아니면 거기 숨어있는 휴민트들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IAEA에서는 계속 이란을 압박해서 이거는 안 된다. 빨리 IAEA 사찰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란이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유럽 국가가 제재 복원하는 것도 저는 이거 지금 동시에 협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이것부터 풀고 그 다음에 몇 차례 풀어주면 우리가 제재 복원을 미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서방 국가와 이란 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다. 그리고 가장 긴급한 사안이 IAEA 사찰탄 복귀입니다. 이란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이란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란은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네, 우리가 크로스로드라 그러는데 변곡점, 터닝 포인트인데 뭐냐면 여기서 자칫 결정 한번 잘못하면요 훅 갈 수 있습니다. 진짜 한 방에. 여기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 잘해야 돼요. 여기서 제 생각에 빨리 미국과 핵협상으로 가야 되고요. 핵협상을 가되 그리고 조금 더 기대치를 낮추고 본인의 조건을 좀 더 낮춰서 20% 저는 트럼프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20%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는 제로 농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란 영토 내에서 제로 농축입니다. 근데 20%가 웬 말입니까? 3.67%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자 그래서 이란이 생각 잘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란이 더 버틴다. 특히 이란 내에 있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10% 우리 안 된다. 그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 포기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선택지가 별로 없고요. 이미 트럼프는 여러 차례 얘기했죠. 추가적인 공격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게 빈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란의 결정에 따라서 중동 지역이 좀 안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시끄러워지는가 중요한 지금 갈림길에 있고 이란에게 공이 지금 넘어와 있어요. 이란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중동 지역 조금은 지금 소강 상태지만요. 밑에서는 지금 아주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도 문제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문제고요. 다 문제가 크지만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란의 핵협상의 성공 여부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리스크는 이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 보시고 잘 보셔야만 국제 정세를 이해하시고 특히 중동 정세는 우리 헬로우 매나 헬로우 매나를 많이 보시면 거의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빨리 중동 정세를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